안녕하세요. 늦어도 괜찮아의 김연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블로그 활동과 영상도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모두가 건강하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아이 신호 알아차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아기 때는 친구들이 언어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음으로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언어가 확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또는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또는 친구를 때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칫 보면 공격성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손이나 눈빛이나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기 때는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또는 친구를 때리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행하기보다는 그 물건에 대한 것, 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지, 어른들처럼 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때리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 어른의 색안경, 어른들의 감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친구에게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건 이제 만 3세, 5살 정도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 명확하게 타인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영아기 때도 좋고 싫음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마음까지 심리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 1차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신호로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영아들 같은 경우는 언어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손짓을 하든지 아니면 엄마의 손을 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왜 18개월 이상이 되면 엄마 또는 아빠 하면서 이제 발화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엄마, 아빠 단어 외에 다른 단어들, 보통 50개의 단어, 24개월 정도가 되면 50개의 단어를 해야 된다라고 기준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영아가 엄마의 손을 끌고 간다든지,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 것을 손짓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 또는 양육자의 손을 이용을 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모션. 요즘에는 그 전에는 까치발을 들거나 그런 행동적인 것을 보고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아닌가 또는 발달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아이들이 까치발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엄마가 뛰지 마, 조용히 걸어, 살살 걸어 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영아들이 까치발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까치발을 보고서 우리 아이의 발달을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어도 늦대고 소리로 사물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데,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나 저거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싶으면 문으로 가고 싶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타인의 손으로 이용해서 그 물건을 취하게끔 끌고 다니는 영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아들은 어머니들이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것을 그냥 덥석 취해서 우리 영아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럼 영아가 원했던 거기 때문에 둘 다 목표를 달성한 거가 되겠지요. 엄마는 아이의 표현에 반응을 해준 것, 아이는 원하는 걸 취한 것. 그쵸?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영아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어른의 손에 의해서, 양육자의 손에 의해서
영아의 손에 취해지게 되면 영아는 내가 내 손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그 행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에이, 뭐 그거 한두 번 해줬다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영아들은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낯설고 처음 해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처음에 첫 단추를 엄마의 손을 거쳐서 내가 가지고 가면 엄마가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버리면 영아는 계속 그 행동을 반복을 하겠지요. 그럼 그것이 학습이 되겠지요. 우리 아이가 이것이 사과이고 또는 신발이고 볼펜인지 인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부모님들께서 그거 가지고 와도 돼, 가서 가지고 와봐 하면서 잠시 손을 숨기고 영아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영아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포인팅 되지 않는 부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오는 그 부분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면 5살이 돼선 스스로 해야 되는 능력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 만 2세,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때까지 기본 생활 습관을 잘 다져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본 생활 습관이 뭐냐면 스스로 밥 먹기, 그 다음에 옷 입어보려고 하기, 신발 신기, 상당히 별거 아니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그런 행동들을 엄마가 바쁘기 때문에 해주게 되고, 또 영아들이 혹시라도 제대로 밥을 안 먹어서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해서 영양이 불균형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엄마가 대신 해주게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5살이 되면 손을 놓아버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떠서 넣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너무 많이 흘리니까 지저분해져서 그것이 싫어서 대신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더 많이 먹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이가 어느 정도 일정의 양을 먹고 너무 많이 흘렸거나 그랬을 때는 그때 엄마가 조금 더 나중에 한두 숟가락이라도 더 먹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거.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발달 과업을 탄탄하게 수행을 하면서 클 수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인팅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 보고 가지고 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언어로 자극을 해주시는 거. 가지고 와도 돼. 그거 사과? 가지고 와도 돼요. 라고 이게 언어적으로 계속 자극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영아들이 사물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사과인지, 펜지, 볼펜인지, 뭔지 몰라서 엄마가 내가 말하는 게 사과인 것 같아서 엄마는 사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영아는 그게 사과인지 몰라요. 그냥 빨간 건 줄 알지? 그리고 빨개서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지 사과인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가 그 근처에 가서 그 사과를 가리키면서 이거 사과 말하는 거야? 이 사과 가지고 와도 돼요?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럼 믿고 신뢰하는 엄마가 가지고 가도 된다고 하니까 일단 아이는 용기를 내어서 가지고 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엄마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물건 쪽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을 반복을 하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물건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신발 가지고 와보세요 하면 신발도 잘 가지고 오고 신발 신고 나가자 하면 얘기 다 알아듣는 것 같고 또는 엄마가 뭐 휴지나 물티슈 가지고 와주세요 하면 그런 거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드문드문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정상적으로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걸까? 또는 뭔가 이상이 있는 걸까? 라고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 요 시기가
이제 돌 지나고 나서부터는 영아들이 다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좋고 싫음도 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고 싶을 때 신발을 가져오고, 이게 규칙적으로 학습이 되어서, 아, 신발장에 가면 신발을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물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엄마가 신발을 다른 곳에 놔두고 신발 가지고 와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물에 대한 사물 이름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신발을 못 가지고 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신발장에 가면 의뢰 엄마들이 자 이제 신발 신고 우리 밖에 나가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와 동시에 아이가 신발을 꺼내지요. 왜 여기에 오면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발을 똑같은 신발인데 다른 곳에 놔두고서는 신발 가져와 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못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물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것이 아직 인식이 안 된 친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가 한번 보편적인 그 생활에서 그 물건들을 다른 곳에다가 좀 놓아놓고 우리 아이가 잘 찾던 거 아니면 늘상 하던 것들을 살짝 바꿔보세요. 뭐 예를 들면 집에 갈 때 항상 가던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만 다니지 말고 다른 뒷길로 한번 가서 집이 나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놀이터를 갈 때도 아이가 놀이터를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늘상 가던 그 길로 가지 말고 좀 돌아서 한번 가보면 아이가 왜 절로 가면 되는데 일로 가냐고 떼를 쓰겠죠. 그러면 일로 가도 놀이터가 나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아가 떼를 쓴다든지 그렇게 좀 떼를 쓰고 울어도, 왜냐면 아이들이 나는 저쪽으로 가면 놀이터가 있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쪽으로만 가자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럼 잘 달래서 유모차를 태우건 손을 잡건 해서 저기엔 더 큰 놀이터가 있대, 한번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서도 놀이터가 나오는 거,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보러 가는 건데도 어떻게 방향을 찾아서 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영아들한테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정적인 것만을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우리 아이들 뇌 발달에 좋지 않다. 이 뇌가 계속 활성화가 되려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내가 안전하다는 것들을 익혀야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한 길로만, 외길로만, 안전한 길로만 안내를 해주면 여기서 살짝만 벗어나게 되면 아이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아이가 해볼 수 있는 것, 경험치,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다양하게 매번 다녔던 공간이라도 엄마랑 다양하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영유아기 때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영아들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도 호기심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쳐봤고 이렇게 하면 힘들 거고 돌아가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안전한 길, 편안한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안내해주고 싶은 그 큰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한계를 두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아기 때 발달이 더디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 또 하나는 동화 속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책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엄마가 볼 때는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한다라고 이제 기뻐하시죠. 왜 모든 어머님들의 목표는 책을 많이 읽는 친구예요. 책과 TV, 미디어보다 책과 친한 친구로 성장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런데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선생님과 또는 어른과 상호작용을 할 때 동화 속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가 곤란할 때, 자기가 이야기하기 곤란할 때는
동화 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물론 자기가 곤란하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멋쩍으니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맞춰서 대화, 상호작용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동화 이야기만 한다. 또는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될 때 네, 아니요, 좋아, 싫어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거는 유아기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길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고, 길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 다 동화 속 이야기로 전개가 된다면 서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또래 관계 형성도 어려워질 뿐더러 놀이의 참여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동화 속에 있는 대답이면 그 동화를 읽지 않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만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 속의 이야기를 즐겨하는 친구들도 뭐 동화 속 얘기를 하는 것이면 동화 속 얘기로 전개가 되는 게 맞지만, 나랑 뭔가 놀이를 하고 있거나 뭐 활동 중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뭔가를 뭐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야, 뭐 다칠 수 있어 라든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이야기, 삼천포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횟수가 많다면 10번의 횟수 중에서 횟수가 3분의 2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한 번 더 우리 아이의 상호작용이 어떠한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는 모국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말해서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수용 언어, 아이가 받아들이는 언어가 있고요.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말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사회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해야지만 알아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아이가 혼자서 잘 놀고 교구 가지고 혼자서 잘 논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질문도 해보시고, 엄마가 옆에서 같이 놀이를 하면서 엄마는 이렇게 쌓아서 뭔가를 만들었어, 이거는 뭐 롯데월드야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는 뭐라고 또 대답을 하는지, 우리 아이의 자잘한 이야기, 뭐 흔히들 얘기하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그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속에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이, 그다음에 사회성이,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가 어떠한지도 놀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놀이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놀이치료가 그래서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와 혼자의 놀이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거, 친구에 대한 거, 자기의 아픔에 대한 것들이 다 파악되는 게 놀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있을 때 그런 놀이를 통해서 엄마가 언어적인 부분, 눈빛으로 말하는 거,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은 아이들의 불편한 신호, 아이들이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